번째. 세 번째는 인덱스 노트와 노트 번호의 역할입니다. 어, 저는 루마 교수님이 놀라운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하게 동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다른 맥락 아래서 두 개 이상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맥락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연한 만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텔카스텐 자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노트하고 노트 번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트 번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입니다. 7.9A라고 적혀 있는 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번호를 그냥 0, 1, 2, 3, 4 이렇게 쭉 매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카드고 그 카드의 번호를 이제 0, 1, 2, 3 이렇게 매기는데 어떤 파생된 생각이 나왔을 때 이 디짓을 하나 늘립니다. 그 자리를 하나 더 늘리는데 앞에는 숫자였으니까 또 숫자를 쓰면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뭐 10, 20, 뭐 10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알파벳을 붙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다시 이제 이 생각이 그대로 연결되는 다른 생각들이 나올 때 A, B 이렇게 쓰는 거, 쭉 써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파생된 생각이 나오면 다시 숫자가 붙고 이렇게 번갈아 숫자와 알파벳이 번갈아 가면서 넘버링을 하게 되고요. 이때 볼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하나의 생각들이 쭉 있다가 그것과는 좀 이질적이지만 여기서 파생되어 있고 같은 큰 분류 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생각들은 이렇게 다시 넘버링을 해서 쭉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연결된 하나의 생각들, 요렇게 연결된 하나의 생각들, 요렇게 연결된 하나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생각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쭉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번호에 따라서 쭉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뭐, 테디씨님, 이게 그 폴더 구조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트리 구조처럼 보이긴 해요. 그죠? 위가 있고, 이렇게. 네. 폴더 구조랑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각의 흐름이고, 어, 네. 네, 요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을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뒤에 이제 인덱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런 하나의 생각들의 묶음을, 이게 카드, 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또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놓게 되면 뭐, 요렇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얘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쭉 비슷한 생각들의 흐름이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덱스 노트에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극적인 얘긴 한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거 너무 극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거 삭제. 네. 이거 너무 생각이 이렇게 점프가 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런 이제 이 생각이 파생되는 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이고, 글을 쓰면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발전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텔카스텐의 노트 번호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고 그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게 구조화를 해준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노트인데요. 인덱스 노트까지 말씀드려야지 세렌디피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덱스 노트는 제텔카스텐의 그런 노트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각각의 노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하나 혹은 두 개의 키워드로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볼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가봐라 하고 하는 이제 한두 개의 링크 정도를 이렇게
해놓은 이 목차와 같은 노트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뭐 이게 A, B, C, D, 뭐 A, 빨간색으로 A 돼 있는 게 이제 A에 대한 건데, 뭐 B에 대한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알파벳 순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 추가되는 걸 계속 써 내려 나가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제, 이, 이 모든 주제를 여기다 다 써놓는 것도 아니고요. 각 주제에 대해서 모든 노트를 해놓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인덱스 노트가 하는 역할은 내가 어떤 관념에 대한 그, 노트를 찾아봐야겠다 싶을 때 그 생각의 군집에 대한 입구 주소예요. 그러니까 생각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거에 관련된 생각은 저기 가서 봐야 된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 생각들, 노트로 쓰여진 생각들을 막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봐야 되는 거죠. 재테크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노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인덱스 노트하고 그다음에 어, 이런 인덱스 노트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생각의 흐름을 같이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루만 교수님이 했던 얘기도 노트를 파일링하는 그 시간이 내가 출간물을 작성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쓴다,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요런 키워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헌 노트의 책 뒤에도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요런 것하고 맞물려서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축약해주는, 그래서 그걸 기억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그 리마인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리차드 파인만의 12가지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차드 파인만의 12가지 문제는 내가 이제 답을 당장에 얻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탐구하고 좋은 답을 얻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뭐 이렇게 12개 정도 되는 문제들을 내가 항상 이 리마인드를 해 놓고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를 해 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른 어떤 이렇게 활동에서 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루만 교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방대하게 많은 분야를 관심 있어 했고 그 결과로 이제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제 출판물을 만들었던 거죠. 네. 어, 예, 테드씨님, 저 주제 키워드는 말 그대로 키워드입니다. 키텀입니다. 그래서 단어 두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숑케 아렌스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제테카스텐하고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좀 공감하기 쉽고 전하기 쉬운 스토리가 더 빨리 전파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 접한 것도 How to Take Smart Note라고 하는 이제 아렌스 교수의 책이었기 때문에 그 빨리 전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어, Man From Us라고 하는 영화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시간이 될 때 한번 보시면은 종교가 어떻게 구전되고 전파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흥미롭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